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모스 2016 엑셀 엑스퍼트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회, 2회를 봤는데요. 오늘 3회 문제를 푸실 때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프로젝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부터 볼게요. 여러분은 인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원별 실적에 따른 영업사원들이 부서 이동 요구사항을 신청받기 위한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있대요. 1번부터 5번까지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워크시트에서 달성률 G열의 값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서식을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단, 기존 행 및 새 행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G열의 G6셀을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를 누르면 표의 끝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새롭게 입력할 행들에도 같이 소수점이 적용이 되게 되니까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한 번 더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의 마지막 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릿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세 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2번이요. 테마 색상을 움직이는 텍스트로 변경하고 해당 테마의 이름을 실적표로 하여 현재 위치에 저장합니다. 자, 2번 문제요. 색깔을요. 움직이는 텍스트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죠. 해당 테마의 이름을 실적표로 하여 현재 위치에 저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테마에 테마 찾아보기 밑에 현재 테마 저장을 누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 테마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요. 실적표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데 저장하시면 안 돼요. 실적표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면 지금 이 테마가 실적표라는 테마로 저장이 되겠죠. 자, 3번이요. 달성 워크시트에서 제한열의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고 부서가 영업 1부이거나 영업 2부일 때 부서 이동을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류로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요. and와 or 함수를 써가지고 그리고 if 함수를 씌워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건을 일단 100%를 달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건이 부서가 영업 1부이거나 영업 2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 조건이 달성률이 100%를 초과했어? 그러면요. 영업 부서가 1부이거나 영업 2부일 때 그러면 참일 때 부서 이동을 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보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and라는 함수를 써서요.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선택한 방동수의 달성률이 초과야? 크거나 같다 100%. 그쵸? 이게 A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가 영업 1부이거나 영업 2부야? 라고 했으니까 or라는 함수를 써서요. 얘의 부서명이 는 영업 1부야? 라고 써야죠. 영업 1부 또는 얘의 부서가 는 영업 2부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화 함수는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 and 함수는 첫 번째 A 조건, 두 번째 B 조건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true, false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true에 우리는 상값으로 부서 이동, 그렇지 않으면 보류라고 쓰면 되잖아요. 여기 조건 앞에 if를 쓰시고, 얘가 참이면 부서 이동을, 그렇지 않으면 보류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함수 문제였고요. 4번이요. 부서명 이름으로 지정된 범위를 D6, D38 셀 범위만 포함되도록 수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셔야죠. 이름 정의된 부분을 부서명만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만요? D6, D38 셀 범위만. D6, C열이 빠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름 정의하는 거는 우리 수식에 있었는데 이름 관리자를 눌러보시면요. 여기 부서명의 예를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위치를 바꿔주셔야겠네요. 그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D6셀부터 D38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를 누르셔도 되겠네요. 그쵸? 바퀴 예.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부서명을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야 되고, 이름 정의를 보셔도, 부서명의 이름이 D6부터 D38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5번 문제요. 달성 워크시트에서 M6셀을 선택을 하셔서요. M6셀이, 이거 뭐예요? 모의고사 1번에 나왔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얘는 어디 있었어요? 수식에 있었잖아요. 그쵸? 참조되는 모든 셀. 그러면 클릭, 클릭, 클릭. 화살표가 안 나올 때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장을 하시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간단하게 프로젝트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요. 개요를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계절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의 격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항목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량 워크시트에서 제주 지역의 온도를 12월까지 예측하는 성형 추세선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만 수치가 나와 있고 그 9, 10, 11, 12월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주 지역의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쵸? 숨겨진 메뉴에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셔도 되고 추세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추세선 추가를 하신 다음에 선형을 찾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몇 구간을 예측하셔야 돼요. 9월, 10월, 11월, 12월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4구간을 예측해서 그려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성형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쵸? 내려간대요. 이런 식으로.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항목별 분석 워크시트로 가서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쵸? 피벗 테이블에 데이터의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지출 항목 다음에 빈줄을 삽입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 형식을 테이블 형식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디자인에 가셔서요, 여기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바꾸시오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뒤에 각각의 지출 항목 다음에 빈줄을 삽입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피벗 테이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항목 다음에 거래 유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가 테이블 형식으로 바꾸면요. 지출 항목 밑에 빈칸이 삽입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테이블 형식은 찾았는데 지출 항목 다음에 빈줄이 뭐지? 고민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이요. 항목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24셀에 여기네요. 그쵸? 24셀에 get pivot 데이터를 사용하여 식비 지출 항목의 카드 거래 유형의 총 사용 금액을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뭐야? 식비고, 카드고, 식비고, 그쵸? 식비고, 카드이면서 이 사용 금액의 합계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생각나세요? 우리는 여기서 지출 항목이 식비고, 거래 유형이 카드고, 이렇게 해서 이거의 합계를 구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한번 써볼까요? get pivot data라고 하고 데이터 필드는요.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금액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쵸? 금액이라는 값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금액이라고 쓰셔야 되나요? 금액의 값을 갖고 올 거야.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어디서? A3셀부터 그려졌잖아요. 그쵸? A3셀부터 그려지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필드명 조건 이렇게 드셔야죠. 그러면 우리 살짝 얘를 봐야죠. 지출 내역을 보고 지출 항목이 식비고 거래 유형이 카드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어떻게 쓰셔야 돼요? 지출 항목,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지출 항목이 컴마 펜다운표에서 식비라고 써줘도 되고 여기 갖고 오셔도 됩니다.
거래 유형이, 뭐요? 카드야?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그거에 해당하는 식비에 해당하는 카드에 236,830원을 갖고 오면 되죠.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pivot 데이터 함수를 써서 데이터 필드는 어떤 걸 갖고 올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금액이라는 필드에서 갖고 와줘. 그죠? 그 다음에 pivot 테이블은 여기 지출 항목 A3셀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쵸?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출 항목은 써주시면 됩니다. 지출 항목, 여기서 뭐요? 식비, 그 다음에 거래 유형은 뭐가 된다고요? 카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를 가서 찾아오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바로 입력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죠? 지출 항목에 이거 식비, 거래 유형의 카드.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네요. 다른 지출 내역 이 표를 보고 우리가 굳이 가지 않고 그냥 항목별 분석에서 바로 끝내도 되십니다. 4번이요. 항목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사용자가 특정 지출 항목 값만 표시할 수 있는 슬라이서를 추가합니다. 우리는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여기 분석에 슬라이서 삽입에도 있습니다. 삽입에서 슬라이서를 삽입을 하되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지출 항목값. 그러면 지출 항목값 확인. 이렇게 슬라이서를 삽입을 하면 내가 선택하는 부분만 나오게 되겠죠? 그쵸? 간단하죠? 이거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 같아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내역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트 분석 워크시트에 거래 유형별, 지출 항목별 금액의 개수를 구하는 피벗 차트를 만들라고 했어요. 가로축에는 거래 유형과 지출 항목 값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지출 내역에 있는 여기에 있는 표를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 안에서 컨트롤 A, 전체를 선택하시고 삽입에 피벗 차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되겠죠. 기존 워크시트의 어디요? 차트 분석의 A1셀. 그냥 제일 앞을 선택하는 거예요. 피벗 차트만 들어가면 되는데 확인. 그러면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자 지출 항목별 거래 유형별 지출 항목 금액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 유형이 축범주, X축, 그 다음에 지출 항목이 범내로 집어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금액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차트가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얘를요, 합계가 아니라 카운트로 바꿔줘야 돼요. 개수로 바꿔주되 이렇게 놓으시면 틀립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축에 거래 유형과 지출 항목 값이 표시되도록. 그러면 이 거래 유형 밑에 지출 항목이 이렇게 뿅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되게끔 카드랑 현금이 나눠져서 이렇게 몇 건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거래 유형 밑에 지출 항목이 들어가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2번도 살펴봤네요. 그렇죠? 자, 프로젝트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3번이요. 개요를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강생들의 시험 성적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네요. 그쵸? 1번, 할일 목록 워크시트에서, 할일 목록 워크시트에서 어떻게 D3셀에요? D3셀에 스핀 단축 컨트롤을 삽입합니다. 이때 스핀 단축 컨트롤에 D3셀을 연결하고 현재 값은 7, 최소 값은 1, 최대 값은 60으로 보너스 문제네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표에서 이거 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눌러지면 이거? 그쵸? 요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디 있어요? 개발 도구에 있죠?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스핀 단축, 액티브 S 컨트롤을 찾으시면 안 돼요. 양식 컨트롤에 있는 스핀 단추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속성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값은 뭐로요? 문제대로 가겠습니다. 현재 값은 7, 최소 값은 1, 최대 값은 60. 그런데 셀 연결은 어디가 돼야 돼요? D3셀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D3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내가 이 스핀 단추를 바꿀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7로 해놓으셔야 돼요. 자, 2번이요. 성적 결과 워크시트에서 합계 셀 범위 H2부터 H21 얘네요. 그쵸? 여기에 지역별로 필기 가중치와 실기 가중치 값을 조회하여 합계를 계산하는 인덱스 함수를 추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지역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필기의 가중치를 구하고 싶으면 인덱스라는 함수를 쓰되 어디요? 여기 필기 가중치 이 부분 안에서 F4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로우럼은요. 경기가 1이고 서울이 2고 인천이 3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경기도의 뭐예요? 필기 가중치를 갖고 오죠? 거기에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이 친구의 필기 점수 더하기 그다음에 또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필기 가중치 범위에 F4, 지역 코드 바로 닫고 곱하기 첫 번째 친구의 실기 점수를 집어넣으시면 이 더한 합산값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워크시트가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요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어떻게 보여져? 이 가중치에 필기 가중치를 선택하고 F4,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성적 결과에서 여기 있는 강경식의 지역 코드를 갖고 와야죠. 그쵸?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곱하기 강경식의 필기 점수 더하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가중치의 실기 가중치 F4, 그 다음에 성적 결과의 지역 코드 바로 닫고 곱하기 실기 점수 이렇게 해서 갖고 와야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뿅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 값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나왔지? 여기에 밸류 값이 떠서 잠깐 좀 헷갈렸는데 여하튼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인덱스 값을 찾아오는 거죠. 그쵸? 워크시트가 옆에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필기 가중치에 지역 코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서울, 인천 이 지역을 보지 않으시고 지역 코드별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있는 값들을 갖고 와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3번이요. 성적 결과 워크시트에서 합계 데이터가 작년 성적의 데이터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텍스트의 굵은 기울임꼴 서식을 지정하고 녹색 글꼴을 지정하는 데이터행의 모든 텍스트에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자, 조건부 서식인데요. 성적 결과 워크시트에서 지금 내가 구한 이 합계 데이터가 작년 성적을 기준으로 90%를 초과해? 라는 조건을 만드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크다 작년 성적의 90% 그리고 곱하기 0.9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참이 될 때 우리는 해당 텍스트에 그 조건 해당 텍스트에 굵은 기울임꼴 서식을 적용하고 녹색 글꼴을 지정하여 데이터 행의 모든 텍스트에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요 행 전체에 다 적용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를 기준으로 조건을 줘서 서식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
그러면 나는요, 여기 강경식의 첫 번째 이 합계가 F4 땅땅, 행 전체일 때는 F4 두 번에 땅땅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요. 작년 성적에 데이터의 90%를 초과해? 그러면 작년 성적을 기준으로 따져야죠. 작년 성적을 누르고 F4 땅땅 곱하기 90%를 해야 되는데 퍼센트를 어떻게 해요? 그 숫자로 바꾸면 0.9잖아요. 그죠? 1이 100%니까 이렇게 해당하는 셀에 우리는 서식을 어떻게 해준대요? 굵은 기울인 꼴, 녹색 글꼴, 굵은 기울인 꼴, 색깔은 녹색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뀐 애들만 바뀌게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결과 워크시트에서 K3셀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울 지역의 70점보다 많은 합계 점수를 기록한 합격 결과의 인원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얘는요, 인원수를 세는 거니까 카운트입니다, 일단. 그런데요, 조건이 몇 개예요? 자, 여기서 조건이 2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역이 서울이야? 일단 하나. 그리고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야? 또 하나. 그 다음에 결과가 합격이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도 얘는 조건이 3개예요. 카운트 숫자를 세는데 조건들이 붙어서 첫 번째 조건이 지역의 범위에서 서울이고 컴마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렇죠? 두 번째 이 합계가 컴마 7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70점이니 이게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결과의 값이 세 번째 조건이요. 콤마 합격이니 셀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결과는 똑같지만 조건 2개로 해가지고 값을 구했다면 여러분들은 틀리신 거예요. 3개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요. 성적 결과 워크시트의 데이터 암호를 테스트 1, 2, 3을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설정합니다. 시트 보호 같네요. 그쵸? 검토해 보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시트 보호에서 자, 검토해 보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어요. 시트 보호에서 문제 볼게요. 이때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서 셀, 열 및 행을 선택하고 서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워크시트에 허용할 내용에 원래는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셀 서식, 열 서식, 행 서식을 체크를 해주시고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 배소문자 구분하셔야 돼요. 1, 2, 3. 그 다음에 테스트 1, 2, 3이라고 해서 시트 보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여기서 셀, 행, 서식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트 보호가 됐기 때문에 이 시트를 삭제하거나 뭔가를 집어넣거나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지금 5번 문제입니다. 자, 만일에 다시요. 가중치에서 시트 보호를 한다고 하면 검토해서 시트 보호를 눌러도 되지만 여기 워크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시트 보호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잠긴 셀, 잠기지 않은 셀 선택돼 있잖아요. 그렇죠? 셀 서식, 열 서식, 행 서식 이렇게 해서 시트 보호만 1, 2, 3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5번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1, 2, 3, 4 확인 1, 2, 3, 4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이게 2번 문제, 아니 3번 프로젝트 3번의 5번 문제고요. 프로젝트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4번이요.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네요. 1번. 아니,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패션 브랜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고량 및 분류별 품목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통합 문서 작업을 하고 있대요. 1번이요. 요약 워크시트에서 F3셀에 자켓 분류의 최소 재고량인 품목을 조회하기 위해 큐브 함수와 데이터 모델 함수를 사용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자켓 중
최소 재고량 품목을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올 거는 합계 재고량이에요. 근데 어떤 거요? 자켓에서 최소로 작은 재고량 품목. 그러면요, 자켓에서 예, 이 3버튼 레귤런 자켓을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올 것은 품목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분류가 자켓이고 재고량이 가장 작은 것을 찾아야 돼요. 그쵸?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제 했었는데, 그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튜브 함수에 랭크드 멤버, 그 다음에 펜타운표하고 탭키를 누르면 여기 있는 데이터 모델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요? 튜브 셋을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컴마를 해서 set expression에 우리가 조건이랑 조의 열을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큰 따옴표 열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열면, 자, 어디요? 재고 워크시트에, 그쵸? 재고 워크시트에, 점, 뭘 찾아요? 지금 조건이, 뭐예요? 분류가 자켓이야? 이게 돼야 되니까, 그쵸? 자, 분류가, 자, 조건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분류가, 점, 자켓이야? 라고 만들고, 곱하기, 조의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괄호 열고, 재고 워크시트에, 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름을 갖고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뭘 보셔야 돼요? 품목이, 그쵸? 품목에서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재고, 얘의 값, 품목의 값을 다 갖고 와야 돼요. 그쵸? 품목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점, 그 다음에 대괄호에 올이라고 썼잖아요. 그쵸? 이거는 좀 외워서 쓰세요. 그 다음에 점, children.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다 갖고 와도 이게 지금 set expression이 되는 거고, 캡션은 없다고 했어요. 설명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최소의 재고량 품목을 갖고 와야 되니까 얘는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죠.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ort by 어디에서 갖고 올 건지 어디에서 계산을 할 건지 라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합계 재고량에서 찾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괄호를 열고 자, 큰 따옴표하고 매슈얼 점 어떻게 해요? 써주시면 되죠? 점을 하고 합계 재고량 합계 땡땡 한 칸 띄고 재고량 대괄호 닫고 펜따옴표 이렇게 해서 큐브 셋 함수를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랭크드 멤버에서 랭크 함수 여기서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1이라고 쓰시고 캡션은 없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3버튼 레귤런 자켓이 왔어요. 그쵸? 그러면 합계 재고량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서 랭크의 값을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스웨이드 클래식 자켓이 11이니까 요 순서대로 갖고 오시는 겁니다. 저는 잘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이번은 코트에서 재고량이 가장 많은 애를 갖고 와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다시 큐브 랭크드 멤버 함수를 불러와서 큰 따옴표 탭 그 다음에 큐브 셋 큰 따옴표 탭 큰 따옴표 닫고 set expression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조건 곱하기 조의 열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갖고 오고 싶은 거는 여기 코트에 해당하는 여기 품목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따옴표를 하고요. 대고의 점 어떤 거요? 헷갈리네. 대고의 분류가 품목이 자 분류가 분류점 뭐가 돼요? 우리는 뭐에서 찾는다고요? 코트에서 그쵸? 코트고 곱하기 조건이 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고 점 품목 품목에서 이름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품목들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체의 이름을 다 갖고 와 그 중에 children 그 아래에 들어가 있는 값들도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set expression을 완성을 하고 컴마 캡션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낮은 값을 찾을 거니까 우리는 큰 값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되죠. 그러면 더블 쇼트 코트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라고 치면요. 내림차순이 되고 컴마 소트 바이 어디서 계산할 거니?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따옴표를 하고 대괄호를 열어주시고 매슈얼스 특정하자 어디에서? 합계 재고량 대괄호 열고 합계 땡땡 한 칸 띄고 재고량 글씨를 하나라도 틀리시면 안 돼요.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콤마 그 다음에 첫 번째 1등의 값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요 더블 쇼트가 나오네요. 여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좀 외워서 외울 부분은요 여기 조건 곱하기 조회열 이거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올 매슈얼 측정하는 계산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이 부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재고 워크시트에서 지열의 값에 사용자가 유와 무를 목록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그 이외의 값을 입력하는 경우 데이터 유효성 검사네요. 그렇죠? 잘못된 할인 정보라는 제목의 경고 스타일을 사용하여 유무에서 선택이라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열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유무 목록이라고 했으니까 목록으로 가서 지난 시간에는 소수점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 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예요. 스타일을 경고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목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잘못된 할인 정보 오류 메시지를 유무에서 선택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유효성 검사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여기에 이민함이라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자, 3번이요. 대고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I2부터 I16, I2부터 I16 이 범위에 재고량 데이터가 재고량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RGB 153, 20, 204 색 글꼴로 표시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조건부 서식은요. 선택한 영역에 조건을 주고 서식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참이면. 그런데 얘는 수정이라고 했으니까 선택한 상태에서요. 규칙 관리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 얘를 누르면 선택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재고량을 선택했는데 재고량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균보다 상위 값이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서 내가 선택한 부분이 선택한 범위의 평균을 초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준대요? 글꼴색을 서식을 눌러서 글꼴 색깔을 RGB 컬러로 두셔야 되네요. 그렇죠? 153, 20, 204 사용자 지정 153, 탭 20, 탭 204 보라색으로 바꿔주라는 얘기네요. 확인, 적용, 확인.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 평균 이상인 애들만 바뀌었네요. 그렇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재고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대요. 분류별 워크시트에 각 분류의 BK와 BR의 색상의 품목의 수를 보여주는 거꾸선형 피벗 차트를 만든대요. 그럼 재고에서 우리는 이 표를 컨트롤 A 하고 선택을 하시고 삽입에
아까 전 문제 풀어봤죠? 피벗 차트를 갖고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존 워크시트에 분류별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A1 셀에 클릭을 합니다. 확인. 그 다음에요. 각 분류의 BK 색상의 품목 수잖아요. 그러면 분류를 축범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분류 밑에 색상을 넣으시는 거예요. 색상을 넣으시되 품목의 수를 해야 되니까 품목을 값으로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색상이 BK랑 BR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색상을 BK랑 BR만 남겨두시고 확인을 누르면 자켓별로 이렇게 개수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얘의 차트를요,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꺾은 선형으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디자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아니에요. 이 외국에서 나온 문제다 보니까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면 4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커말이나 다른 ITQ 엑셀에서는요.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는데 얘는요. 요렇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분류 아래의 색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5번이요. 한 표에서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은 셀에 오류를 표시하도록 규칙을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요. 파일의 옵션 문제입니다.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옵션에 수식으로 가보시면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이거 생각나세요? 여기 통합 문서 계산에 수동으로 하시고 반복 계산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류 검사 규칙에 한 표에 다른 계산된 열 수식이 사용된 셀 표시 요거 있죠? 자, 한 표에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오류를 표시하도록 규칙을 설정합니다. 그럼 얘는요. 얘를 언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해 놓으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 프로젝트 4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엑셀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자, 개요를 보니까요. 유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문 내역을 기록하고 주문 내역을 통해 분석하여 보고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대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네요. 주문 워크시트에서 D열에 입력된 모든 시간값이 주문 워크시트에서 D열에 입력된 모든 시간값이 HAMPM으로 표시되도록 서식을 지정합니다. 분단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 표시 형식을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셀 서식에 들어가거나 컨트롤 1번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시간에 가서 일단 보세요. 여기 뭐 PM, AM 이렇게 써 있는데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요. 우리는 AM, PM으로 쓰셔야 돼요. 그대로 써보세요. AM, PM 확인.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러니까 자, 이거 문제가 좀 틀렸네요. D열이 아니라 주문 날짜가 아니고요. F열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F열. D열에 입력된 모든 시간값이 HH. 자, F열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1. 사용자 지정에 아까처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HH, 한칸 띄고 AM, PM.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다 선택이 됐으니까 바뀌고 아까 열 전체를 다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를 나오면 표 끝까지 한 번 더 누르면 끝에까지 선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자, 2번이요. 취소 워크시트에서 계획 2열에 입력 2열에 오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주문 수량에서 평균 주문 수량보다 작거나
자, 첫 번째 조건이네. 그죠? 모든 주문 수량이 평균 주문 수량보다 작아? 그쵸? 이게 첫 번째 조건. 작거나 5화로 연계됐네요. 그쵸? 취소 건수가 1보다 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고함수를 열어서 첫 번째 조건이 모든 주문 수량에서 평균 주문 수량보다 작아? 그러면 게이트웨이 통상의 주문 수량이 작아? 에버리지 전체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워줘야죠.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조건. 콤마. 그 다음에 취소 건수가 커? 1보다? 크다? 1보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값을 만들어 넣어 주시면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절대참조 이 전체 주문 수량의 평균을 구할 때 밑으로 당기니까 F4 절대참조를 이해하고 있냐 없냐 이거를 확인하는 문제 같아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분석 워크시트에서 강남 지역의 각 거래처에 대해서만 월별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차트를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배송 분석 워크시트로 가서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강남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강남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강남만. 강남만 선택을 하시면 강남만 올라왔잖아요. 그쵸? 피벗 테이블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있는 얘를요. 확장 축소로 전체 필드 확장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면 배송 날짜로 확장. 그 다음에요. 얘를 어떻게 해요? 날짜별로 월별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그룹.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여기서 1을 지우고 월로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월별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강남 지역의 각 거래처에 대해서만 월별 데이터, 그쵸? 그러면 각 거래처마다 월별 데이터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외국에서는요, 여기 범례로 이렇게 옮기지는 않나 봐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범주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거래처명, 그 다음에 배송 날짜 아래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들어가나 봅니다. 자, 4번이요. 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셀들이 수동으로 재계산되거나 통합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5턴이에요. 그죠? 저장되기 전에 항상 수식이 재계산되도록 계산 옵션을 설정합니다. 파일에 보시면요. 우리 옵션 문제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 모의고사 1번에 나왔었는데 수식에 수동으로 하고 통합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뭐 보너스 문제고요. 저는 지금 요거 바꿔 놓겠습니다. 확인. 5번이요. 주문 분석 워크시트에서 각 거래처명이 주문월 안에 그룹화되도록 차트를 수정합니다. 주문 분석 워크시트에서 각 거래처명이 주문월 안에 그룹화되도록 거래처명이 주문월 아래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각 거래처명이 8월달 안에 들어가 있죠? 9월달 안에 들어가 있죠. 그쵸? 이렇게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마지막 6번 문제요. 4분기 워크시트에서 2열에 각 거래처에 대한 10월에 가장 높은 주문 금액. 얘는요, 피벗 테이블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10월에 가장 높은 주문 금액. 가장 높은 주문 금액은 뭐예요? 최대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월 달의 값을 제일 밑으로 하나 더 집어 넣으시고요. 합계가 아니라 뭘로 하면 되나요? 여기서 얘의 값을 값비드 설정해서 최대값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값으로만 바꿔주는 열을 추가가 되면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다 풀어봤는데요. 모의고사 1회, 2회, 3회를 다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풀어볼 때도
모의고사 1번, 2번을 풀 때는 좀 헷갈리는 것도 많았었는데 모의고사 3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도 생각이 나고 또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뭐 우리가 못 풀고 뭐 처음 보는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보시고 풀어 보시고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하면요. 이 영상을 그냥 계속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문제에 이렇게 푸는 거였지. 메뉴가 여기에 들어가서 풀었지. 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를 하시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실 때 보면 또 생각이 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엑셀 시험은 엑셀 엑스퍼트 시험으로 접수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다 한 번에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액세스랑 워드 엑스퍼트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스 마스터를 2016 모스 마스터를 한 방에 다 합격하자고요. 접수비가 비싸니까 우리가 이 실전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을 하고 가셔서 시험을 보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친구들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 봐봐. 이거 듣기만 하니까 합격하던데? 라고 이렇게 MSG를 좀 첨가를 하셔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요. 제 채널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